오세훈 서울시장의 파멸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휩싸인 오세훈 시장에게 결국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는데요. 선거판을 뒤흔든 저열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특검이 마침내 강력한 사법단죄의 칼날을 뽑아든 것입니다. 법정 구속과 함께 서울시장직이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에 처하자 오세훈은 정치적 하명 수사라며 뻔뻔하게 발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갖 꼼수와 거짓말로 국민의 눈을 가리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명태균과 얽히고 설킨 추악한 진실 앞에 오세훈이 갈 곳은 이제 차디찬 감옥뿐입니다. 오세훈의 시장직 박탈과 구속의 그날까지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심판해야 합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됐어요.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잠깐만 이 재판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2021년 이때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을 때, 네. 저희 미래한국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명태균 씨에게 10여 차례 정도 여론조사를 부탁을 했다. 근데 이제 이 여론조사 비용을 소위 오세훈 씨의 측근이라고 얘기되는 김한정 씨가 대납했다. 이게 이제 3,300만 원 정도인데, 네. 이게 이제 앞에 했던 여론조사 부탁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아닌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은 1년 6개월 정도 구형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3,300만 원 대납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그 돈을 내라고 얘기한 이 구형을 내렸는데 이제 그걸 이제 선고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게 구형량에 따라서 벌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일단 1심 선고상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직에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장은 아니고요. 어차피 최종심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올해 12월 달까지는 결정이 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큰 파장이 있겠네요. 만약에 특검이 구형한 것에서 100만 원 사이까지 나오게 된다면 근데 사회적인 파장이 있을 것 같고 이게 최종심까지 가게 된다면 또다시 이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문제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오세훈 그 시장 당선인의 정치적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연히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면 네. 이제 시장에서 내려올 뿐만 아니라 당분간 선거를 못 나가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사안이 사실은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한정 씨라는 사람이 뭐 본인이 출마하는 것도 아닌데 이 여론조사 명태균 씨한테 3,300만 원을 보낸 돈이 이미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나는 모른다.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명태균 씨의 주장에 의하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워딩까지도 명태균 씨가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냥 처벌받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누군가가 다른 사람 통해서 여론조사비를 대납하고 어떤 여론조사를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좀 엄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금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는 그냥 어떤 정권 차원의 나를 모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왜 김한정 씨라는 분이 왜 3,300만 원을 보냈는지를 더 해명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문제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알았느냐 여부. 증거 내용이 되게 많아요. 오세훈 시장이 그랬다는 거죠. 여론조사에서 내가 나경원에게 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게 지금 벌어졌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또 명태균, 오세훈, 김한정 이 사람이 같이 모여있을 때 김한정 씨가 이렇게 돈이 들었는데 이기는 조사가 왜 안 나오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명태균 씨가 맨날 오세훈 시장 만나고 오면, 그러니까 김한정이라는 사람이나 오세훈 시장 만나고 오면 계속 울더라. 선거 질까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황 증거가 존재했을 때, 야, 이거 가지고 인지를 안 했다라고 설명하기가 좀 난해한 측면들이 꽤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이 이 정황 증거, 사실 증거, 진술들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도 직은 유지할 수 있어라고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직을 유지해 앞으로 그러면 모든 사람들 이 정도 해도 상관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기준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저희가 진짜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아마 이거 정치적으로 많이 또 악용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거 이재명 정부가 한용에서 한 거 이런 뭐 논쟁을 벌이겠습니다만 법원 근데 이거 어차피 이거 저기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거 한용이라고 하는 말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명태균 게이트가 뭐 저희가 뭐 이렇게 했다기보다 윤석열과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이게 그렇죠. 여기까지 온 거라서 뭐 저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느냐가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돼 하는데 사법부는 말이 돼라고 내린 판결들을 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걱정을 떨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끝장 뉴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서 1년 6월이 구형됐는데 그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있는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명의 대표 직접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공익제보자로 활동하고 계신 김태열 소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제 1년 6월 구형이 되었고 보궐선거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명태균이 완전 조작날조한 것을 특검이 하명 수사를 통해서 자신을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한다라는 게 오세훈 시장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태열 소장으로부터 다시 당시 상황을 복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로 생각됩니다. 그해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최초에 김태열 소장이 알고 있는 오세훈 시장,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명태균이 함께 만났던 그 당시 상황부터 이야기를 해 주시죠. 어떤 또 내용이 이야기로 오갔습니까? 예. 21년 1월 달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뭐 워낙 수사 기록들을 보면은, 야, 그때 날짜, 다 그게 있는데, 제가 수사 기록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21년도, 1월 달에 이제 4월 보궐선거가 생기고, 20년, 12월 달에 연말쯤에,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였었고, 21년 1월 달에, 김영선이 연락해가지고, 오세훈하고, 명태균하고 서울에서, 오세훈, 지역사무소, 구이동 사무소에서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 만나면서, 오세훈 시장이 왜 고민정 의원한테, 선거에서 떨어졌는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여론조사와 관련해가지고, 컨설팅을 하니까, 오세훈 시장을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당신이 대통령 하랍니까 시장 하랍니까 물으니까 자기는 일단 대통령감은 안 되고 시장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마 그때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고, 자기가 시장을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체적인 어떤 여론조사를 실시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그걸 선거 방향이라든지 구도를 잡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오세훈 시장이 물으니까 명태균 씨가 이런저런 여론조사를 필요로 할 때 일단 비용이 들고 하니까 계약금을 2천만 원 달라. 그러니까 계약금을 2천만 원 정도 일단 달라고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팅이 끝나고 나서 명태균 씨가 창원 ND로 왔고,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명태균 씨가 저랑 창원의 장복터널을 지나갈 때 오세훈 시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돈을 주면은 선거법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철강하는 회장님한테 돈을 빌리러 간다라고 전화가 왔다고 명태균 씨가 검찰에서도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그 장면에서 그렇게 오세훈 시장이 직접 전화가 와서 명태균과 통화할 때 김태열 소장이 이제 장복터널로 명태균과 함께 승용차로 이동 중이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하던 그 얘기를 그 스피커폰으로 직접 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검찰에서도 진술할 때도 마찬가지고, 명태균 씨가 워낙 이동 중에 전화를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내가,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하고 통화한 거는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네. 명태균 씨가 그렇게, 처음부터 일관되게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고, 근데 그 내용을 인지 못했다는 것은 그 장복터널 당시에 통화 사실을 기억을 못하는 것이지, 명태균으로부터 오세훈 시장의 의뢰와 그리고 뭐 돈이 들어올 것이다, 철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수도 없이 들으셨죠. 그렇죠. 예, 예. 자, 수도 없이 들었다는 건 대체로 지금 뭐 명태균 씨와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기 전까지 한 몇 번 정도 들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오세훈 시장이, 자기를 도와주는 스폰서가, 있다라고, 그렇게, 저한테도 이야기하고, 강 국장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수차례 이야기했고, 정치인은, 자기가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어떤 스폰서가 다, 두고 해야 큰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 또한, 자기를 10년 동안, 도와준, 스폰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뭐 수차례라고 하면 두세 번입니까? 최소 5번 이상이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하게 뭐 한 5번 이상은 될 거예요. 수차례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 이 내용은 이제 강경국장도 뭐 똑같이 들으셨죠. 그 당시에는 네. 같이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최강회사 회장이라는 분이 바로 김한정 회장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래서- 실제 여론조사가 이제 진행되고 나서 그 돈은 어떻게 받았는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론조사가 실시하고 있는 중에, 비용 때문에, 강경인 국장이, 지금 오늘 오후에 여론조사가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돈이 지금 없다고 그러면은 명태균 씨가 김한정 회장한테 전화를 하면 돈을 줄 거다. 그래서 김한정 회장한테 전화를 하면은, 아니, 는 전화 받은 거 없다고. 왜 자꾸 돈을 달라고 하냐. 그래서, 강경인 국장이 명태균 씨한테, 아니, 명 사장님이, 김한정 회장한테, 지금 전화하니까, 명 사장님 전화 받은 게 없다는데, 왜 자꾸 돈을 달라고 하냐고. 응? 그렇게 그래서- 답변을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명태균 씨가, 그럼 알았다고. 내가 다시, 전화할 테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김한정 회장이 돈을 보내줬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돌아간 게 한 7차례 정도 돌아가지고 돈이, 3,300 돌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추정컨대, 처음에 명태균 씨가, 계약금에 2천만 원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예.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여론조사 할 때마다, 돈이, 수차례에 걸쳐서 3,300 들었는데, 그러면은 5천, 2, 300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계약금 2천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는 준 사람도 말을 할 수가 없고 명태균도 계약금 2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요 며칠 전에 명태균 씨가 어느 유튜버하고 김영민 TV에 나왔어. 예. 네. 오세훈 시장이 원래는 금액이 5,200만 원이다. 그런데 자기가 3,300만 원이라고 정리를 해줬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2천만 원 계약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놔두고 공장에 정확하게 지킨 증거가 될 수 있는 금액이 3,300만 원이니까 3,300만 원으로 자기가 정리를 해줬다. 그런데 원래는 기소가 5,200만 원 돼야 된다라고 자기도 얼떨결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자, 그 말씀은 이제 2천만 원 행방이 묘연하다. 안 받았을 수도 있고 실제로 받았는데 마치 받은 것은 총 3,300만 원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서 이제 일단 판단을 좀 유보하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상기하면서 김태수 의원님께 전화를 드리는 것은 오세훈 시장의 주장이 지금 현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모든 것이 명태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조작 기소 그리고 하명 수사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태열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명태균 씨가 말로 계속 하니까, 그래서, 이게 특검의 하명 수사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에 있었던 검찰 수사입니다. 검찰 수사로, 시작이 돼가지고 모든 걸, 강혜경 씨나 저나 참고인으로 진술을 다 끝내고 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그리고 탄핵이 되고 나서 특검이 출발하니까 검찰에서 수사했던 내용을 특검에서 조사를 한 거지, 처음부터 그 특검의 하명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모순되죠.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권 시절부터 수사가 됐던 것인데 지금 갑자기 하명 수사다, 특검의 뭐 의도적인 기획된 수사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말씀이고요. 예, 예. 결국 지금 이제 제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가 김환정 회장이 이제 돈을 그렇게 보내줬고 그것은 수없이 많은 녹음 내용이 있고 그리고 명태균도 지금 뭐 진술을 바꾸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김태열 소장, 강희경 국장, 뭐 명태균 대표와 이제 관계는 상당히 이렇게 멀어져 있긴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것만은 일치된 진술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 결국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예, 예.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시장직을 잃을 거다라고 그렇게 요 근래 들어서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거는, 왜냐하면 강영희 씨가 제출했던 모든 증거, 그리고 제가 진술하면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명태균 씨도 오세훈 씨가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김태열 소장님도 이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직에서 뭐 물러날 것이다, 시장직이 박탈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 가지 어떤 진술을 하면서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증거라든지 거기에 다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세훈 시장은 아마 유죄가 받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이렇게 나누는 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김태열 소장은 이제 진해 쪽에 계십니까? 창원 특례시 진해구에 계십니까? 예, 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은요? 지금 뭐 정상적으로 지금 업무를 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어제 그저께 이제 창원지검에서 1심에 무죄 나왔던 부분 그걸 검찰에서 항소하고 또 했기 때문에 그걸 1차, 2차 지금 준비기를 마치고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계속 검찰을 가거나 재판을 가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뭐 겪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재판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공익 제보자로서 강희경 국장과 함께 국민들 앞에서 명태균 게이트를 최초 폭로하고 윤석열의 뭐 내란 그리고 탄핵으로 이어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까지 일련의 상황들을 되돌아보면 그런 공익 제보에 대해서 지금 뭐 후회는 하지 않으신지요? 예. 뭐 후회는 하지 않는데 제대로 모든 게 밝혀지고 어떤 명태균 씨가 강혜경 국장이나 저한테 어떤 모든 걸 어떤 비난받을 일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우리한테 그걸 책임을 다 전가했던 이런 부분들이 빨리 모든 사실대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아직까지도 명태균 씨가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여론조사 대가 비용 그게 다음 주 23일 날 1심 선고가 나기로 돼 있었는데 7월 6일 날 선고 날짜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그 선고에서도 강현 국장과 제가 했던 말들이 사실로 다 밝혀지고 또 창원 재판 또한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모든 게 명태균 씨가 그렇게 허위로 주장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로 잡혀지고 그리고 난 이후에 모든 게 어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지금 가끔씩 노동일도 뭐 알바식으로 하고 또 강영희 씨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트에서 식자재 마트에서 밤 11시까지 지금 알바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강영희 국장과 제가 수시로 소통하면서 빨리 이 모든 것이 정리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서로 격려하고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런 어려운 상황,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고, 강희경 국장도 요즘은 이제 식자재마트에서 하루에 한 10시간 가까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하고요. 또 김태일 소장도 재판 받는다고 엄청나게 힘드신데, 또 막노동에 나가서 또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뭐, 죄송하지만 계좌를 저희들이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강희경 국장과 김태일 소장을 위해서 그래도 십시일반 저희들도 보탤 테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보태면서 공익제보자들이 정말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우리가 국민주권정부를 만들어냈듯이 강희경 국장과 김태일 소장에게 조금씩 도움의 손길을 저희들이 좀 요청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한국연구소 명의대표였던 김태일 소장과 전화 나누었습니다.